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금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둔 가운데 여야 정당들이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폭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했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지만 겹겹이 쌓인 잔해물에다 위험한 여건 탓에 구조 활동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광주를 찾아 광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인 군공항 이전 등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요. 경기도 순회 일정까지 바꿔가며 호남 표심을 단속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경기도를 순회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급히 틀어 집토끼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광주는 정신적 스승이자 사회적 어머니라고 운을 뗀 이 후보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광주 지역 공약을 발표했는데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인 군공항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기 위해 발표 장소도 광주공항으로 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가가 주도해 국가 책임하에 빠른 시기 안에 이전한 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실증되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의 책임하에 빠른 시간 내에 군공항 이전 사업을 완수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5.18 정신 헌법 명문화도 다시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5.18 정신 헌법 명문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정문에 담아서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또 AI 특화도시, 스타트업 밸리 구축 등 지역 수건 사업 위주의 7가지 광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철도, 공항, 항만을 잇는 광주 전남 트라이포트 추진 등 광주 전남 3대 공동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선 여론 향배의 분수령이 될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단단한 원팀 행보를 과시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손편지로 호남의 마음을 잡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 무대에 또 섰습니다. 지난 5일에 이어서 올 들어 벌써 두 번째. 단단한 원팀 행보로 흔들리는 민심을 잡고 설 명절 확 끌어올린 호남 지지를 바탕으로 이재명 바람을 수도권으로 확산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광주의 개혁 정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한 길로 힘있게 나아가서 반드시 이길 거지요. 이 후보는 이에 앞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고 말바우 시장을 찾는 등 하루 종일 호남 유권자의 마음을 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호남 표심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의 여론조사는 최종 득표율과는 다를 거라며 호남이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광주에서 잇따른 대형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의 퇴출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촉구하며 진보색이 강한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구 퇴출, 등록 말소 조치를 정부가 속히 실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아내 김미경 씨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국적인은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조용한 내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진심이 담긴 직접 쓴 손편지를 호남 230만 가구에 발송하는 등 호남에 대한 후보와 당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호남 표심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불이 나기 쉬운 날씨입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도 전권역에서 좋은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0.7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6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지만 큰 추위는 없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지만 구조까지 이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늦어질수록 지켜보는 사람들은 안타깝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붕괴된 건물 내부를 살펴보면 온갖 잔해가 뒤엉켜 있어 구조대원들은 위험천만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번째 실종자가 발견된 붕괴 건물 28층 2호 세대. 천장이 주저앉아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삽을 들고 터널을 뚫듯 진입로를 만듭니다. 콘크리트 덩어리를 파내고 또 파내는데 한눈에도 작업량이 끝도 없어 보입니다. 빠로로 써요, 빠로로. 실종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된 28층과 27층에는 콘크리트 더미와 벽돌, 철근 등 온갖 잔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종자의 위치를 알아내고도 구조가 어렵습니다. 벽을 뚫어 우회로를 만들어야만 그나마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발 잘못 내디디면 낭떠러지에 일부 층은 바닥도 갈라져 있어 구조대원들은 로프로 몸을 묶고 작업을 합니다. 중장비라도 투입하면 작업 속도가 붙겠지만 추가 위험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기어가기도 하고 벽을 깨트리기도 하고 27층하고 28층은 지반이 약해서 중장비를 동원할 수, 초용의 중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떠올리면 하루 1시간이 다급해 매일 200명 넘는 구조대원이 하루 24시간 밤낮 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중요한 만큼 구조의 속도를 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붕괴 건물에 지지대를 설치해 안전을 보강하고 추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중장비 투입이 가능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사고가 난 건물이 아닌 다른 아파트 동도 일부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1동의 건너편에 위치한 203동을 살펴본 결과 39층 바닥 데크 플레이트가 처져 있는 것을 확인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에 안전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처짐 현상이 발생한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 등 정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안전 보강 조치를 취하면 붕괴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된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등 3명은 경찰 조사에서 하청업체가 임의로 한 일이라는 등 원청의 책임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1명을 입건했는데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장 소장과 공사 부장 등 6명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가 손수레에 끌고 갔던 사진 속 시신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시민의 제보를 받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민주광장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새벽 시위대가 시신 2구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전남도청으로 향하는 사진 속의 시신의 행방과 신원을 조사하기 위해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사망자는 아니지만 많은 시민이 목격한 사실상 첫 사망자로 진상조사위는 손수레 속 시신의 신원을 밝히는 일이 5.18의 진실을 규명할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광주에서 처음으로 4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방역당국에 따르면 요양병원과 콜센터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어제 오후 6시 기준 41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도 206명이 확진됐는데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도 전에 또 다른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우세종인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집단 감염 지역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긴급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해구호기금과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투입해 신속 항원 검사 키트 23만 개를 확보했고 설 연휴에는 도내 KTX역에 자가진단 검사소를 설치해 귀성객이 무료 진단하고 귀가하는 체계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영암 월출산은 수려한 풍광과 산세, 수많은 역사와 전설을 품고 있어 호남의 대표적인 명산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게 흠이었는데요. 월출산이 올해부터 대대적인 변신을 시작합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과 강진을 품은 해발 810m의 월출산. 기암 괴석이 많아 예부터 영산으로 불렸고 198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월출산 일대의 문화관광 인프라는 한참 뒤처졌고 국내 22개 국립공원 가운데 입장객 수가 가장 적은 실정. 영암군이 호남의 소금강 명성을 되찾기 위해 월출산 대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 천왕사에서 기차랜드까지 구역을 4개로 나눠 각 거점별로 특색에 맞는 관광 문화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첫 번째 코스인 영암 기타워 프로젝트는 영암을 상징하는 타워와 짚라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천왕 기 스테이션은 1km가 넘는 자가발전 모노레일과 월출산 상징 광장을 조성합니다. 세 번째는 스카이 기 스테이션. 지상 8m에서 10m 높이의 1.7km 길이의 트리탑 데크를 설치해 나무 위로 자전거를 타면서 영암의 전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코스인 대동기 스테이션은 열기구를 타고 월출산을 만끽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폐쇄됐던 큰골 등산로도 명사 탐방로로 새로 단장돼 천왕봉까지 최단 거리 코스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립공원 월출산에 수려한 자연 경관과 앨리스 관광으로 어우러진 명품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에는 200억 원이 투자됩니다.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24년에는 월출산은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영암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윤영민 화순군 의원이 화순을 인구 10만의 새 도시로 창조하겠다며 화순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화순군이 심각한 인구 절벽의 위기에 있다며 2만 개의 일자리와 대학 유치 등 도시형 교육 정책으로 새로운 화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복지 문화 공간을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 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가 2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월 중 업황 전망 지수는 80.8로 전달보다 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2월 99를 기록했던 지역 기업들의 업황 전망 지수는 지난달 83으로 급락한 데 이어 2달 연속 80포인트대에 머물렀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과 이에 따른 거리두기 연장이 체감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설 명절에는 5만 원권보다 만 원권의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올해 설을 앞두고 열흘 동안의 만 원권 발행액은 2,37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비율로는 20%, 액수로는 410억 원 이상 더 발행됐습니다.
반면 5만 원권의 발행액은 지난해보다 140억 원 줄어든 3,630억 원에 그쳤습니다. 올해 설 화폐 발행액은 지난해보다 4.6% 늘면서 2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원스톱 스마트 관광을 실현할 전남 관광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전남 관광 플랫폼은 도내 22개 시군의 관광지와 교통, 숙박과 음식점 등의 정보와 실시간 예약 결제까지 가능한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관광 플랫폼으로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와 일어 등 다국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전남도는 오는 11월 1차로 목포와 여수, 순천, 무안 등 6개 시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대기의 건조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날씨입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광주와 전남 모든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0.9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6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3도에 그치면서 비교적 춥겠고요. 영암과 강진의 낮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순천 8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고요. 여수도 한낮 기온 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조금 더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설 당일인 화요일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화로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